나는 무엇을 아는가? 몽테뉴 수상록. 오래전부터 이 책이 책장에 꽂혀 있었다. 추석 동안 읽을 책들을 제법 빌려왔는데 조금씩 읽어보니 마음이 동하지가 않아 집에 있는 책들을 쭉 보다가 이 책을 드디어 읽어봐야겠다 싶어 꺼내들었다. 우리가 요즘 말하는 에세이보다는 무거운 중수필이다. 중수필은 사회현상이나 정치와 같이 무거운 주제의 논문에 가까운 그림으로 개인적인 동시에 학술적인 면을 띠기도 한다. 에세이 형식을 처음 만든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미셸 드 몽테뉴는 상인이었던 부모에게서 상속받은 재산으로 일찍 은퇴한 뒤 자신의 탑 서재에서 책을 읽으며 수상록을 집필하였다. 이후 여러 번에 걸쳐 수정하였고 내용을 더하여 완역본은 1000페이지가 넘어간다고 한다. 내가 읽은 책에는 명성, 자만심, 비겁함, 독서, 서재 생활, 대화, 결혼과 사랑, 질병에 대해 쓴 내용이 담겨 있고 검색해본 다른 책에는 5개의 장으로 62가지 주제가 있었다. 몽테뉴는 처음에는 짧은 글을 주로 썼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긴 글들을 썼다고 한다. 몽테뉴 자신이 그래서 말하는 것과 같이 주제가 글 속 여기저기에 숨어 있긴 하지만 내용이 일목요연하다기보다 징검다리 건너듯 그때그때 떠오르는 생각이 엮여 있어 자칫 잘못하면 읽다가 이게 무엇에 대한 내용이었더라 하며 앞을 들추게 된다. 스스로 자신의 글을 폄하하는 내용을 적다니 그는 정말 겸손한 사람이거나 자신의 부족함까지 내비치는 자신만만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 무려 450여 년 전 쓴 수상록에는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을 수밖에 없다. 살림을 잘해야 한다는 그의 글을 보면 당시 여성의 사회적 인식이 지금과는 다름을 알 수 있다. 종교적인 영향과 문화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오늘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이유는 시대를 지나오면서 다수의 사람들이 공감하고 느끼는 것들을 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지극히 개인적인 습성이나 취향도 있지만 철학자들의 사상을 인용하며 자신의 견해를 덧붙인 해박함과 사회적인 문제를 고찰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통찰력을 담았기에 이 책이 더 깊이 있게 느껴진다. 하지만 한 권의 책으로 수상록을 판단하는 것은 섣부르다. 수상록을 읽었다 하려면 1000페이지에 달하는 완역본을 읽은 후에야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본문 내용. 도덕에서 얻는 이득은 명예나 영광보다도 훨씬 더 위대하며 훨씬 더 희구할 만한 일이다. 명예나 영광은 사람들이 우리를 유리하게 판단해주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들의 비위나 맞추고자 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일에 성공한 적이 없다. 민중은 형체도 잡을 곳도 없는 목표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면 속이 달콤해지는 것은 우리의 타고난 천성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너무 중요시한다. 소란스러운 로마의 모든 비난을 상대하지 말라. 그리고 그 부정한 판단을 교정할 역할을 맡을 생각도 말라. 그대 자신의 밖에서 그대 자신을 찾으려 하지 말라. 페르세우스. 재물을 탐하는 마음은 부족할 때보다는 과용할 때 더 심해지는 법이며 절제의 덕은 인내의 덕보다 갖기 힘들다. 허용된 일에는 매력이 없고 금지된 일은 욕심을 일으킨다. 오비디우스.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자는 어느 누구나 사람이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고 하거날 만큼 충분하게 그것을 아는지도 모른다. 루크레티우스. 우리는 완전한 건강체일 때는 행복을 느끼지 않으면서 변변찮은 병에는 고통을 느낀다. 우리의 행복이란 불행이 없다는 것일 뿐이다. 그 때문에 쾌락에 대한 욕망을 가장 높이 평가하는 학파는 행복을 다만 고통이 없는 상태라고 규정했다. 불행을 갖지 않았다는 것은 사람이 바랄 수 있는 보배를 가졌다는 의미다. 불행을 갖지 않은 것은 많은 행복을 가진 것이다. 책과 친근하다는 것은 3가지 교제 중 하나인데 무엇보다 확실한 우리의 차지이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다른 교재들보다 못한 점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언제든지 제 몫으로 할 수 있으며 실행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다. 이 취미는 내 한평생의 반려며 언제나 나를 도와준다. 책은 나의 노년과 고적함을 위로한다. 또 나의 한가로운 권태의 고역을 덜어주고 어느 시간에라도 귀찮은 친구를 떼어준다.
신병의 고통이 극도로 심하지 않을 때는 그 고통도 덜어준다. 귀찮은 생각을 쫓고 싶을 때에는 책의 도움만 받으면 된다. 책을 읽음으로써 이런 생각은 쉽사리 흩어져 사라진다. 위대한 인물은 그들의 사상을 명백하게 드러내놓지 않는 버릇이 있다. 그들은 때로는 그 사상을 시의 허황된 구름 속에 감추고 때로는 어느 다른 가면 밑에 감춘다. 왜냐하면 우리의 체질이 불완전해서 언제나 날고기는 우리 위장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이 날고기는 말리고 변질시키고 삭혀서 먹어야 한다. 학자들이 하는 수작도 이와 같다. 그들은 가끔 자기들의 본연의 판단과 의견을 난해하게 꾸미고 공적 용도에 적합하게 하려고 일부러 변질시켜 놓는다. 그들은 어린아이들을 놀라게 하지 않으려고 인간 이성이 무지하고 어리석다는 것을 터놓고 말하려 하지 않는다. 그 대신 그들은 이것을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운 학문의 외장을 씌워서 드러내 보인다. 나는 젊어서는 남에게 자랑하려고 공부했다. 그 뒤에는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했다. 지금은 재미로 공부한다. 무슨 소득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종류의 세간살이와 관계를 맺어서 내 필요한 바를 채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서너 걸음 더 나아가서 학문으로 양탄자를 깔고 몸치장을 삼을 생각은 이미 버린 지 오래다. 책은 그것을 택할 줄 아는 자에게 많은 쾌감을 주는 소질이 있다. 그러나 좋은 일로 힘안드는 일이란 없다. 다른 일과 마찬가지로 이 쾌락도 깨끗하고 순수한 것은 못 된다. 여기에도 상당히 고되고 불편한 일이 있다. 심령은 그것으로 훈련을 받는다. 그러나 신체는 그러는 동안 움직이지 않고 머무르며 힘이 빠지고 울적해진다. 나이도 지긋해지는 지금에 와서는 과도하게 독서만 탐하는 것보다 더 내 몸에 해롭고 피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한다. 책을 들여다보면 어느 문장에 탁월한 우아미를 발견하여 내 마음이 깊은 감명을 받는데 다른 때 같은 곳을 다시 읽어보면 아무리 들춰보고 접어보고 만져보고 하여도 내게는 이해 안 되는 무의미한 뭉치에 지나지 않는다. 내가 쓴 글에서도 내가 처음 품었던 생각의 모습은 남아있지 않고 내가 무엇을 말하고 싶었는지 모르겠으며 더 나은 첫 번째 생각은 놓치고서 거기에 새로운 뜻을 넣어주려고 애를 쓰며 고쳐보기 일수다. 내 정신은 오락가락하기만 한다. 내 판단력은 늘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고 허공에 떠돌기만 한다. 마치 광막한 대해에서 광풍에 휩쓸린 일엽현주와도 같다. 내용 중 현 시대에 맞지 않는 것들도 분명히 있지만 그 부분들을 통해 당시의 사회상을 짐작할 수 있다. 질병이나 인간의 욕망, 독서 그리고 글 쓰는 것에 대한 내용과 같이 어느 시대이든 변치 않는 주제들은 450년을 관통하며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을 것이다. 실제로 그의 책을 읽고 프랜시스 베이컨과 데카르트, 흉과 같은 철학자를 비롯하여 에릭 호퍼나 아시모프와 같은 현대 작가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자유를 중요하게 여기고 여행을 즐기며 몸이 괴롭지만 책을 읽고 돈에 대해 조금은 둔감했던 그는 앞으로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 다른 버전의 수상록도 읽어보고 싶다.